첫 코너 돈이 되는 이야기 해보는 시간 돈벌이 돈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짜고짜 문자 갑니다. 질문 갑니다. 삼성전자 11만 전자 가나요, 안 가나요? 11만 원 정도의 가격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뭐 11만 원 정도 가격이라면 PBR 기준 한 1.5배,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과거에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PBR 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네. 삼성전자도 PBR 2배 이상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상단으로 따진다면 11만 원이 뭐 PBR 1.5배, 6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뭐 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숫자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1.2배 정도에서 아직은 좀 주춤거리는 네. 것은 여전히 이제 HBM 시장에서 일부 약간의 노이즈가 아직은 좀 네. 남아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독점적인 네.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전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기존의 독점적인 구조가 좀 깨질 수 있느냐. 물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론이 조금은 이제 HBM4에서 약간 처지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기회를 잡고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뭐 평균 PBR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평균 PBR을 못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차익 실현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들어가 놔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쪽이세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과거에 뭐 몇 달 전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못 가고 하이닉스만 가는 시절에는 네. HBM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다고 본다면 네. 지금은 레거시 메모리가 좋아진다는 사이클로 들어온다. 그 논리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HBM의 논리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닌 네.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의 일부분은 네. HBM4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 것은 특히 HBM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네. 이제 소재, 그다음에 부품 장비 네. 이쪽을 본다면 HBM이 아니라 뭐 후공정, 전공정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 4공장, 평택 5공장,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 등을 포함해서 캐펙스 증가 관련된 장비 발주 이런 것도 있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9월 달에 들어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은 레거시 메모리가 지금 빅사이클로 가는 것 같다. 네. 하물며 지금 낸드 이쪽, 뭐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쪽에서 뭐 D램뿐만 아니라 낸드 시장에서의 그렇게 힘들었던 낸드 시장,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하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토리지, 네. 그 소위 말하는 HDD 시장까지 이런 것까지도 이 SSD 이쪽까지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빅사이클론이 이루어지면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빅사이클이 더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뭘 어떻게 둘 중에 하나 뭘 고를까요?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아니고 아빠, 엄마 둘 다 좋아. 근데 옆집 아저씨는 나는 별로 안 좋아. 네. 옆집 엄마는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레거시 사이클이 좀 강화되고 있는 데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HBM 사이클이 꽤 오래 되면서 뭐 하이닉스가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HBM 쪽으로 캐펙스가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범용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네. 많이 캐펙스가 투자가 안 됐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예를 들면 뭐 DDR4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네. 뭐 사양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다른 업체들이 이제 DDR4 안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을 정도로 언제까지만 만들고 이제는 우리 안 만들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DDR4 수요가 아주도 강력하게 남아있더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R4 가격이 신제품인 DDR4 가격의 2배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 이제 안 만들 거야 라고 공언했던 것을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일정 수준 정도까지 더 만들 거야 라고 나설 정도로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까지 보이고 네. 더군다나 뭐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가격을 굉장히 눌려왔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 때문에 이 레거시 메모리가 너무 싸다. 그래서 가격이 못 올라오니까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중국 업체들도 지금 캐펙스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 네. 더군다나 하물며 그렇게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중국 업체들도 이렇게 뭐 가격에 대해서 올리겠다. 네.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정 부분 HBM에 관련된 아주 뭐 스페셜티 이쪽도 말고라도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 현상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뭐 HBM 당연히 비싸고 네.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D램부터 시작해서 낸드까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네. HDD까지도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전방위로 같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요. 4분기가 우리 계절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네. 분기로 볼 수 있는데 네. 4분기마저도 지금 레거시 제품의 가격 상승이 또다시 뭐 두 자리 숫자 이상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러면 기존에는 하이닉스만 뭐 좀 좋게 봤다. HBM에 대한 독과점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을 줬다면 지금은 레거시까지 올라오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좋게 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글로벌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싸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더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 정말 많이 네. 하시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때문인지 숨고르기인데 이게 잠깐의 상황으로만 인지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뭐 오늘 이제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네.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쉬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8만 원 근처에서 그러면 전자가 엄청 많이 빠질 건가? 다 왔나? 이런 물어보신다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둘 다 지금 롱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는 네. 것 때문에 약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인텔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뭐 ARM이라든지 뭐 AMD 이쪽이 좀 주가들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엔비디아가 인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인텔 쪽에 연관돼 있는 뭐 소부장들은 네. 또 선별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좀 차별적으로 소부장 가운데서도 빠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봐도 단기로 좀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뭐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약간의 뭐 일부 차익 실현이나 해지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팔고 있지도 않고요. 뭐 오늘 오전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유지가 되고 있던 네. 걸로 봤고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뭐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전자하고 하이닉스 모두가 아직까지는 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같이 네. 가져가도 좋고요. 뭐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이나 다른 쪽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었을 때 요즘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HBM이 되냐 안 되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네. 뭐 리스크 관리도 있었고 오너 이슈도 있고 많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기업의 특성상 비율이 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봤을 때 비율이라는 게 좀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소위 말하면 하이닉스를 바라보면 퓨어 플레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순수하게 반도체만 바라보면 좀 편하게 이게 분석이 될 수 있는 그쵸. 종목인데 전자는 반도체도 있죠. 스마트폰도 잘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가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흐름들이 만약에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사실은 퓨어 플레이가 조금 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쪽이 좀 더 뭐 20한 4, 5만 원 정도까지 네. 내려갔다가 네. 주가들이 튀어오를 때 또다시 상승폭으로 본다면 전자도 나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가 또다시 더 최근 상승폭은 또 좋거든요. 네. 빠질 땐 좀 빠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순수 플레이어가 오히려 지금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폴드 7이라든지 이 신제품도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뭐 가전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전자를 바라보면서 가전으로 평가를 받기는 네. 좀 어렵습니다만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이 같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이 둘 다 좋아지고 네. 스마트폰 시장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연간 6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던 파운드리 시장에서 네. 아무튼 뭐 테슬라 쪽의 수주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애플의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퀄컴 수주까지도 이야기되고 있고 네. 또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에는 지금 엑시노스 네. 관련된 삼성 자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네. 수율이 좀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흐름에서 엑시노스까지 만약에 뭐 가동이 올라간다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율이 올라오고 네. 대규모 적자가 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는 전자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꽤 많이 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주식을 보면 항상 그 사이클이라는 게 알기는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네. 아무리 변수가 있더라도 그걸 한번 저희가 배운다는 입장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좀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쉬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격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공급업체들은 야, 가격이 좋으니까 더 팔아야지. 네. 공급 증가를 막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증설 투자를 막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만드는 업체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좋아지니까 증설을 하게 되고, 그럼 증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부장들이 뭐 증설 투자와 함께 기대감이 막 올라오겠죠. 네. 그러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급 과잉. 수요가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 좋은 게 뭐 네.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뭐 경기의 뭐 어떤 상황에 따라 수요가 또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늘려놨던 증설 부분이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또 우려가 되면서 이제 네.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까지도 일부 지금 반도체 섹터 애널 가운데 그런 접근을 했던 애널이 아직도 있었어요. 사이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역시나 뭐 중국의 뭐 유동성, 그다음에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에 대해서 선행해서 그게 좋아지면 그다음에 반도체가 같이 올라간다. 네. 그 유동성 지표하고 제조업 지표 이것을 봐야 되고 그거하고 똑같이 시간적인 어떤 간극을 두고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이 똑같이 움직인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똑같이 이제 평가를 했죠. 그렇게 아는 분석자들도 그렇게 분도 내고 꽤 있고요.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물론 그건 과거에는 맞았어요. 네. 그래서 뭐 유동성 지표, 제조업 뭐 어떤 지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겠네 그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생각해 보면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 레거시 제품 수요는 안 좋았죠. 그렇죠. 작년에 그죠? 네. 근데 작년에 왜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좋을까? HBM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기저에는 AI라는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반도체 그냥 레거시 메모리가 경기 사이클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이클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사이클이 좀 쉽게 보였다면 네. 최근에는 이런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힘들고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AI 시장이 열리면서 HBM 시장인 게 또다시 이제 거기에 애드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레거시 제품이 안 좋은데 수요가 안 좋은데 주가가 급등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잘 벌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HBM이라는 AI 시장이 이 기존의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을 조금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사이클만 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투자했다면 낭패를 봤을 겁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레거시 제품의 수요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특수성을 이제 간과를 네. 한 거죠. 애널리스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걸 버티다 못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일단 상당히 기존의 어떤 분석에 대한 툴이 좀 바뀌어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그 기저에는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들, 특히 엔비디아의 어떤 출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기존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HBM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HBM이 과거 대비해서는 어떤 가격 매력도가 내년 정도에는 플레이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HBM의 가격 상승분이 조금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낮춰질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기존 레거시 사이클까지 지금 좋아지는 게 막 올라오니까 네. 그것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각각이 겹치면서 막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본다면 이 조선업종이 좀 그 비슷해요. 그래요? 뭐 사이클 뭐 10년 사이클로 뭐 그쵸. 조선업종을 한번 물리면 10년 물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게 사이클 타다가 최근 보세요.
이 상승 사이클 돌아오고 막 이렇게 컨테이너, 음. 그다음에 LNG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마스가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겹치면서 음. 이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게 결국은 마스가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뭐 최근에 LNG선 이런 쪽에 관련된 게 들어오니까 네. 뭐 상선, 컨테이너선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 갖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PBR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서 네. 고평가를 받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LNG선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네. 기존의 어떤 상선과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관련된 노후 선박이 네. 또다시 이제 새롭게 발주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 또 돌아온다. 그런 논리로 조선주를 계속 그렇네요.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과 좀 다른 네. 접근을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네. 기존의 사이클론, 경기론에 입각한 사이클론이 있었다면 지금은 AI, 엔비디아의 출현, 거기에 대해서 HBM이라는 어떤 특수한 네. 어떤 메모리 이런 것들 관련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나왔고 거기에서 승자, 특히 뭐 하이닉스가 가장 승자였죠.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그러한 재편이 되고 뭐 한때 계속적으로 1위였던 삼성전자가 결국은 하이닉스에게 뭐 자리를 내주는 그런 변화까지 생기는 사실 업계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AI주 이렇게 봤을 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변수, 워낙 뭐 계속 변수도 많고 워낙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지기 네.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붙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도체주의 특징을 좀 알고 싶기는 해요. 뭐 반도체는 경기를 타는 걸로 보입니다. 음. 어찌됐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 가전뿐만 아니라 뭐 다들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우리가 가전도 들어가고 막 그렇긴 한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가장 크게 우리가 뭐 쉽게 주식을 볼 때 어떤 업종을 내가 고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쏟아붓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나 소비자들도 네네.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은 역시 AI 쪽,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을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물론 뭐 지금 B2C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우리가 챗 GPT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AI라는 어떤 그런 현상 시대가 바짝 가까이 왔고 그걸 이미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뭐 돈을 내고 쓰기도 하고요. 좀 낮은 버전은 공짜 무료 버전도 쓰기도 하는데 AI의 영향력, 생활력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이 빅테크들이 또 돈을 엄청난 돈을 이제 쓰고 있고 네. 실제 미국 시장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큰 틀의 힘은 전 세계적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M7 또는 탑 10개 정도 종목의 가격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머지 S&P 뭐 490, 네. 뭐 아니면 M7만 빼고 493은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EPS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고 주가를 땡기면서 올라가는 것들, S&P 네. 500 등을 포함한 것들이 결국은 몇 개 종목 중심으로만 주가들이 급등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네. 그 기저에는 AI라는 단어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쪽을 뭐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플랫폼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HBM이나 이런 것들 메모리 들어가게 되고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레거시가 부족해지고 그럼 수요가 좀 부진하다가 조금만 형성되면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아이폰이든 뭐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 메모리 장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애플의 신제품도 아마 256이 기본 모델일 거예요. 그전에는 그 밑에 밑에 모델이 있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가격을 올리기도 하지만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도 뭐 삼성전자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AI 기능을 구현하려면 메모리가 대폭 상향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레고시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는 가격의 수준에서 네. 어떤 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메모리 사양도 네.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수요가 좀 네.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마침 HBM 쪽으로 집중해서 돈을 벌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레거시 쪽이 조금 이제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레거시가 좀 많이 아직은 비중이 있죠. 네. HBM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전자도 조금 따라잡는 듯한 느낌이고 또 하이닉스가 왜 지금은 뭐 레거시 메모리가 올라가는데 HBM에서 강자로 보였던 그 하이닉스가 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HBM을 많이 못했기 맞아요. 때문에 궁금해요. 레거시가 더
좋은, 더 많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좀 이따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일단 뭐 HBM 괜찮고 네. 레거시 쪽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HBM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 좀 뒤처지면서 전자가 좀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도 좋고 전자도 좋다 보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밸류 한 PBR 2배 정도까지 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인가 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만 뭔가 보여주면 이제 지금 PBR 1.2배는 너무 싸다. 그러면 이제 뭐 1.5배, 1.6배 정도가 11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2배까지 올라가야 되면 얼마까지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러네요. 엄청 높게 올라가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HBM4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네. 뭐 확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뭐 어떤 멀티플을 좀 더 삼성전자 쪽에는 아직 주고는 있지만 근데 HBM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들 가격 상승세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오늘도 한화투자증권 리포트를 좀 인용을 하자면 내년 영업이익을 38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리포트가 내년 영업이익을 5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거는 HBM을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레거시 제품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올린 거고 거기다가 HBM까지 만약에 결정이 되면 더 올라갈 수 더 있죠. 올라가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50조 원대 초중반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 53조에서 55조 정도 네. 이야기 나오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도 HBM을 잘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단 같이 둘 다 네. 롱숏으로 뭐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고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종목 다 롱으로 잡고 가고 오히려 해외 쪽 마이크론이 네. 조금 처지게 되는. 근데 마이크론이 더 비싸잖아요, 밸류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을 좀 더 같이 롱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은 결국에는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네. 거면 HBM이 되기는 돼야지 더 얹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지금 최근에 리포트 논조들이 같은 공통된 이야기는 HBM을 뭔가 진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공감을 해요. 그쵸. 예, 그리고 최근 지금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 초당 10GB 정도의 속도 요구를 하는데 네. 그 처리 속도가 지금 마이크론이 못 따라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HBM4에서.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HBM을 쌓아 올리는 베이스 다이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그 HBM4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사양을 못 따라가서 좀 힘들다는 입장을 냈다 하고 네. 삼성전자는 그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그것도 어느 정도 구현도 되면서 네. 가능해지고 좀 안전성, 수율 문제도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하이닉스 좀 앞서 있다고 보는데 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TSMC가 패키징 하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가격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룸도 없으니까 그렇죠. 완전 슈퍼 갑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쪽의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HBM 가격이라도 낮춰야만이 본인도 이익을 가져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진입을 할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못 해주니까 답답해도 이제 하이닉스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HBM 관련된 HBM4 사양에 네. 대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9월 중에 하이닉스가 HBM4 계약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쪽도 있고 네. 다른 쪽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미루어지면서 내년 1분기 정도에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 다 동시에 그때 콜을 인정을 해줄 것이다라고 뷰가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하이닉스가 먼저 HBM4 관련된 부분들이 발표가 된다면 네. 삼성전자가 뭘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계약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는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좋았던 부분들이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게 연내에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계속 HBM4 콜을 SK 하이닉스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네. 시간이 끌다 계속 뒤로 간다면 이제 전자 쪽에 계속 기회를 주고 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연말이든 내년 1분기든 넘어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동시에 콜을 내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따라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참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지각 변동이 될 수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HBM4도 한 70% 가져갈 수 있다는 뷰도 있고요. 네.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 뭐 마이크론이 뭐
10에서 20% 네. 조금 가져간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마이크론이 HBM4에서 속도를 제대로 못 낸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처지고 있다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변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 아직은 좀 더 좋은 분위기가 가고 있는 분위기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참전을 얼마를 하든 네. 퀄 통과가 되고 뭔가 참전이 HBM4에서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도 좀 뺏기고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PBR 2배 이상 갔을 때 과거 역사적인 PBR 상단까지 간 네. 주가가 더 뻗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전자는 뭐 지금 1.2배인데 평균 PBR만 가더라도 10만 원, 11만 원 지금 가야 되는 네. 판국에 그렇죠. 과거 2배까지 갔던 사이클까지 가면 뭐 10몇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힘들고 다만 평균 PBR 정도까지만 회귀를 해도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목표 주가는 산술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모멘텀이 되는지 궁금한데 중국의 엔비디아 그 AR 칩 금지령 네. 내렸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삼성한테 기회가 될 거다,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칩을 뭐 독립적으로 뭔가 하려고 자립을 그렇죠. 하고 싶은 생각은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게 자국의 기술만으로도 될 정도인가요,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뭐 이번에 바이두라든지 뭐 알리바바 이쪽 관련된 칩도 네. 그렇고 화웨이, 네. 샌드 칩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알기로는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HBM, 그 HBM2E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네. HBM2E 정도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걔들이 뭔가 AI 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바이두 이번 주에 나왔던 바이두 자체 그리고 뭐 알리바바 관련된 쪽도 나오면서 네. 뭔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은 좀 아직은 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는 있기 때문에 네. 위협은 받고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이 갖고 있는 부분은 다만 이제 중국용으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H20이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성능이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이야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뭐 H30A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블랙웰 기반의 또 다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지금 그러니까 H20은 지금 수출하도록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지만 엔비디아가 H20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고 중국 입장에서도 H20을 별로 안 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칩 좀 더 다르게 새롭게 설계된 칩을 팔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미국 정부하고 이야기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11월 정도에 이야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나 지금 무역 협상이 있잖아요. 네. 분위기가 틱톡 관련된 지분 인수 건으로 좀 좋은 그렇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서로 어떤 협상용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칩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 지금은 중단하고 못하게끔 정부가 하고는 있는데 새로운 칩에 대한 수입을 또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서로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뭐가 진행이 되면 또 엔비디아가 새롭게 진입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결국 HBM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의 새로운 칩은 GDDR7이라는 또 다른 것도 씁니다. 네. 그러니까 HBM 꼭 HBM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GDDR7이 이제 되게 되면 네. 전자에게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대규모로 수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삼성전자도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전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를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둘 다를 놓고 어떤 걸 많이 올랐으니까 숏을 잡고 어떤 것을 롱으로 잡고 이거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요. 둘 다 지금 네. 좋아지는 구간이고 다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비싸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 2배 역사적인 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가격 35만 원대에서 주춤할 수 있죠. 뭐 어떤 과거의 어떤 밴드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전자가 만약에 HBM4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못 그래도? 따라오니까 네. 결국 HBM4가 지금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아마 어떤 PBR 2배 정도의 고점을 좀 뚫고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재까지 기술적인 부분은 HBM3E가 오늘 뭐 단독
으로 기사가 또 나왔지만 네. 지금 HBM3 12단 관련된 뭐 콜 통과 테스트 네. 이게 이제 기사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이라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HBM3E가 좀 아직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HBM3E 12단 가격을 하이닉스보다 한 30-40% 싼 가격으로 지금 막 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싸게 놓겠다라고 엔비디아가 나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 삼성전자 쪽에 물량을 더 줄 거야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HBM3 12단의 콜 통과가 만약에 맞다면 포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콜 테스트 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열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네. 문제가 있었는데 3E 12단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포에 대한 어떤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지금 현재 속도 부분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양산 단계까지. 그러니까 네. 칩 하나만 놓고 보면 기준을 통과하는데 이걸 적층하고 뭐하고 이제 다른 쪽하고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봤을 때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해봤을 때 완전히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면 하이닉스가 받던 가격 프리미엄, 네. HBM4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이제 상승은 하겠죠. 네. 기존 칩보다는 좀 더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5, 60% 가격을 더 올려받을 거 생각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확 들어와 버리니까 가격 상승이 20-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전자는 없던 게 늘어나는 거고 하이닉스는 많이 받던 게 네.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멀티플, 높게 네. 주던 멀티플을 좀 낮춰야 될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 변수가 하이닉스가 지금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가 약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과정도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말씀 주신 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엄마, 아빠 다 좋다는 당연히 거. 좋아야죠. 네, 그렇게 교훈을 네네. 얻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